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드디어 2011년에 캐리비안의 해적 낯선 조류 이후 무려 6년 만에 캐리비안의 해적이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돌아왔는데요. 비록 캐리비안의 해적 속 많은 것들이 픽션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면 실존했던 인물이나 장소 혹은 괴물까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캐리비안의 해적의 모티브가 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적들입니다. 아쉽게도 잭 스패로우의 약간 비슷한 실리오 잭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기는 했는데 이름이 잭이라는 점 이외에는 전혀 비슷한 점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잭 스패로우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끌어내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캐리비안의 해적 1편의 블랙펄의 저주에서 잭을 몰아내고 선장이 되었던 캡틴 바르보사는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실존 인물들과 굉장히 비슷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존 인물들은 바르보사 형제로 불리던 아루즈와 히지르 형제였습니다. 참고로 바르보사는 붉은 수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둘은 해적지를 시작한 초반부에는 외부에서 유럽으로 들여오는 무역 통로와 지중해를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바르보사가 한쪽 다리를 잃었던 것과 달리 실제 바르보사 형제들 중 형인 아루즈가 팔을 잃기도 했는데 사실 이건 헥터 바르보사 캐릭터가 소설 모비딕의 에이허브 선장을 모티브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캐리비안의 해적 네 번째 이야기 낯선 조류에서 잭 스패로우를 잡기 위해 안달이 난 블랙비어드, 즉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검은 수염이라는 해적은 캐리비안 해적뿐만이 아니라 원피스에서도 대표적인 해적 악당으로 등장하는데요. 민간인 학살부터 늘 몸에 총과 단도를 다 보이게끔 지니고 다니는 무시무시한 해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얼굴에 자라나 있는 검은 수염 때문에 검은 수염이라는 명칭이 붙은 건데 당시 검은 수염이 타고 다녔던 배는 그가 프랑스의 노예 수송선을 탈취해서 얻은 것이었고 빼앗고 나서 수송선의 이름을 앤 여왕의 복수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앤 여왕의 복수호는 검은 수염이 등장한 캐리비안의 해적에도 그대로 등장했었다는 거고 이번 캐리비안의 해적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는 검은 수염에게서 배를 빼앗은 캡틴 바르보사가 타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실존했던 괴생명체 크라켄입니다. 크라켄은 뱃사람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바다의 괴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존하긴 했지만 매우 과장이 심하게 된 문어 혹은 오징어과의 생명체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바다에서 10m가 넘는 오징어나 문어과의 동물들은 이따금 발견할 수가 있는데 당시 노르웨이 뱃사람들이 이야기한 크기는 거의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헛것을 받거나 허풍이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포감을 바탕으로 바다 이야기에서 크라켄의 등장은 거의 필수적인 긴장 요소로 등장해왔고 캐리비안의 해적도 마찬가지로 이를 등장시켰습니다. 첫 등장은 캐리비안의 해적 2편의 망자의 함이었는데요. 당시 데비 존스가 데리고 다니는 거대 괴수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영화에서의 모습을 확인해보면 다리 길이 하나만으로도 이미 배의 높이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당시 잭 스패로우가 겁을 먹었던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잭을 비롯한 모든 선원들이 격렬하게 크라켄과 싸우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배를 감싸안자 바로 손쉽게 침몰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화에서의 모습을 보면 현실에서 뱃사람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오징어과의 모습을 한 괴물을 잘 표현해냈는데 3편에서는 제대로 등장도 못하고 죽은 걸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은 아쉽습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젊음의 셈의 등장입니다. 젊음의 셈이라는 개념은 놀랍게도 창세기 전부터 16세기까지도 사람들이 있다고 믿거나 있다고 하더라 식으로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12세기의 한 글에서는 누구든지 그 샘물을 3번 맛보게 된다면 그날로 모든 피로를 느끼지 않게 되고 여생을 길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세상에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지만 16세기 탐험가 폰세 데 레오는 실제로 이 샘을 찾아 나서기도 했는데요. 뱃사람을 넘어 영생을 꿈꾸는 누구라도 찾고 싶은 젊음의 샘은 캐리비안의 해적 4편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캐리비안의 해적 속 젊음의 샘이 다른 건 은잔에 샘물을 담고 한쪽에 인어의 눈물을 넣어야 한다는 건데요. 인어의 눈물을 마신 쪽이 죽고 마시지 않은 쪽이 다른 한쪽의 수명을 다 가져가는 구조로 전설과는 달리 조금은 조건이 수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는 미신과 같이 여겨져서 결국 스페인군에 의해 파괴당하지만 결국은 잭의 계략에 속은 검은 수염의 생명이 모두 안젤리카에게 향해서 영화상에서는 진짜인 것으로 판명이 납니다. 마지막도 역시 캐리비안의 해적 4편에 나온 점인데요. 별다른 건 아니고 바로 해적이었던 헥터 바르보사가 검은 수염에게 한쪽 다리를 잃은 뒤 영국 해군에 들어가서 왕의 부하가 된 점인데요. 기존의 해적이었던 것이 명확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군에 기용되는 것은 실제로 중세시대의 유럽 국가들이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영화 속에서 바르보사에게 주어진 임무는 사략선, 즉 국가의 허락을 받고 약탈을 할 수 있는 배를 통솔하는 것이었던 것에 반해
실제 해적들은 오늘날 전쟁 용병처럼 보물이나 일부 바다에서 보호조약을 받고 국가 간의 해상전쟁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17세기 당시 가장 컸던 몇몇 해적들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배만 해도 100척이 넘고 선원도 1만 명에 가까웠다고 하니까 해상 전투력이 떨어지는 국가에게는 기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필연적인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곧 있으면 개봉할 캐리비안 해적 5편을 앞두고 캐리비안 해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존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설명드린 검은 수염의 배자, 현재는 바르보사가 통솔하고 있는 N 여왕의 복수호 이외에 캐리비안 해적에 등장하는 다양한 종류의 배를 총정리해 놓은 영상이 현재 인기 유튜버 리뷰용이님의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